반갑습니다. 열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짧은 영상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생각하시고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입과 상대의 입을 통해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내 말투를 인정받고 친근함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면 조금 더 노력을 해보고 연습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오늘 영상의 후반부에서는 그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한번 종합을 좀 해드릴 테니까 한 10분 정도 시간을 내보시고서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본세라고 하죠. 내 말투, 말본세가 참 없다. 말본세가 참 좋다. 화법과 화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래된 말이기도 하고 잘 안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죠. 화술이라는 것은 말이 별 거리낌 없이 널리 통용이 되어 왔습니다. 영어의 Art of Speaking을 번역하면 화술이라는 표현이 보다 적합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화술은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내 자신의 표현의 무기이고 인간관계의 열쇠이면서 우리가 비즈니스 사업을 하면서는 돈과도 직결이 되는 현대인들의 필수 조건입니다. 또한 정치인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내용의 이 화술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미국인들이 쓰는 이 스피치라는 이 좁은 뜻으로는 연설, 우리가 이제 언어를 이 사전을 찾아보면 공부하셨을 때에도 스피치는 좁은 뜻으로서는 연설, 넓은 뜻으로서는 우리가 말하는 화법으로 통용이 될 수 있겠죠. 화법은 의사 전달, 즉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적인 방법과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은 헤아릴 수 없이 많죠. 그 중에서 으뜸은 말을 할 줄 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이 없는 직장생활, 말이 없는 비즈니스, 말이 없는 학생생활, 말이 없는 가정생활 등은 상상을 해볼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울함과 나쁜 일들이 많이 생기죠. 저는 지난날의 삶 속에서 화술, 즉 말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받았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시대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 말 잘하는 친구들, 그리고 반에서 웅변을 배워서 이렇게 학생들, 친구들 앞에서 웅변으로서 당당하게 말을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부러움과 함께 참 똑똑하다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살아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 선거가 있을 때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은 뒤로 하고 백그라운드는 어쩐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말뽐새를 보면서 이 사람은 마음에 든다. 이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일을 잘하겠다. 저 사람은 틀렸어. 이런 평가를 하게 되죠. 현재 취업을 생각하는 많은 젊은이들은 여러 형태의 면접에서 말하기 교육의 전문화가 없어서인지 몰라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라는 연습도 많이 하죠. 말하기, 즉 화술, 화법은 내 표현의 수단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학교, 직장, 사회에서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능력을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모이게 하는 꼭 필요한 능력이죠. 우리의 교육 학습이 토론 중심이라는 거, 디베이트라는 중심이 없다가 보니까 최근에 와서는 이제 초등학교나 중등교육에서는 많이들 노력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기성세대들은 이 말하는 대화의 교육이나 학습의 기회와 시간이 없었던 기본적인 문제로 인해서 현재 청소년들의 취업을 위한 각종 면접에서 이들은 어려움과 난관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화술, 화법은 오로지 자신의 의사수단이고 표현의 수단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중요한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화술과 화법의 능력이 뛰어나면 인생을 사는 데 도움이 되죠. 하지만 부족하고 어눌하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세세하게 여러 이유들과 또 결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라는 속담, 이것이 왜 내려오는지, 왜 이 말이 쓰여졌는지 지금 들어보신 내용을 보시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말이 쓰여져 있겠구나 라고 또 연이어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우리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좋은 화술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상대방의 대화 상대에 있어서
마음을 얻고 상대방으로부터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말을 잘하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죠. 대화 중에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기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또 여러분들도 저도 어떻게 살고 있나요? 대부분은 주도적으로 말하고 싶어하는 기질이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말하고 있는 중간에 끼어들거나 방해를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저 인간 되게 재수없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내 말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자꾸 끼어드는 거야? 상대와 대화 중에는 적절한 시점에 적절하게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화법인데도 말입니다. 또한 그 대화를 듣고 있다 보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지루해하거나 하품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졸고 있는 경우도 볼 수 있죠. 상대방의 말에 호응을 해주고 추임새를 넣어주면서 맞장구를 쳐주면서 대화의 분위기나 그 이어감의 효과는 몇 배가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절대로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말을 차분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도 얘기합니다. 공식적인 토론이 아닌 이상은 목소리를 높인다거나 빠르게 하다 보면 대화의 초점을 잃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논쟁이나 혹은 싸움마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말을 할 때에는 침착하게 하고 음성은 낮게 하고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말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구구절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은 구체적인 그리고 자세한 방법 한번 짚어보죠. 첫 번째로는 목적이 있는 말을 하는 겁니다. 말에는 무엇 때문에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목적을 달성하는 화술이 좋은 화술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구체적으로 또 본다면 대화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초면의 인간관계에서는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죠. 안녕하십니까? 누구누구입니다.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저 가다가 당신이 마음에 들었는데 저하고 같이 식사라도 하시겠습니까?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마음에 듭니다. 프로포즈. 다 마찬가지로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내가 먼저 말을 하는 습관을 기르자는 겁니다. 말을 중간에 끼어드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진취적으로 주도권을 갖는 대화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호감받는 사람의 인사법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인사란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존경의 표시가 된다고 하죠. 밝은 음성으로 내가 먼저 인사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환영받을 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에서도 성공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인사성 하나만 밝아도 사람 좋다는 소리를 듣는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조금 사셔보시면 아시죠? 세 번째로는 사과는 오히려 오해를 막는 특효약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인간의 가장 큰 대화의 장애는 오해입니다. 오해는 불씨와 같아서 시작은 별것도 아닌데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이 오해는 쌓이고 쌓이면서 더 커지죠. 사과해야 할 일이라면 얼른 내가 먼저 사과를 하는 것이 좋다. 이것도 화술의 중요한 범주 안에 든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적극적으로 듣는 방법입니다. 대화에 있어서 침묵의 가치, 이야기를 유도하는 능숙한 맞장구가 합쳐진 경청의 기술, 듣는 기술이야말로 인간의 마음을 여는 열쇠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에서 친구, 지인, 주변 사람, 이웃, 또 종교 생활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하는 말을 맞장구를 쳐주면서 즐겁게, 재미나게 또 긍정적으로 들어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더 좋아하고 그런 분들이 더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이건 좀 더 한번 짚어볼까요? 듣는 기술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바른 경청, 듣는 기술은 듣는 목적을 생각하면서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들어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상대의 이야기의 요점을 간파하면서 바로바로 들으면서 내가 피드백과 앤서와 답을 해줘야 되는 이 방법, 이것이 가장 중요한 화술의 방법 중에 경청, 듣기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경청, 듣기의 효과는 내 화술과 함께 어떤 분위기로 이어질까요?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쉽게, 말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호감을 사게 되죠. 세 번째로는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많은 정보나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적절하게 대화를 하면서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내가 저 사람의 말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올바른 전달을 하고 있는지 비판과 또한 내가 이것을 분석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고어와 표현하는 어는 다르다고 합니다. 즉 생각하는 언어와 말을 하는 언어는 다르다고 합니다. 머리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말을 사고어라고 하며 그 생각을 말이나 글로써 나타내면 표현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고어와 표현어는 그 효과면에서 아주 다르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말을 안 해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큰 오산입니다. 내가 말을 안 해도 쟤는 나 알 거야.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뜻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표현어만 전달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고어를 구체적으로 말해야 한다고 합니다. 발언권과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나를 생각해야 되죠. 건의나 부탁, 그리고 충고 등 상대에게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권리를 발언권이라고 하며 상대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권리를 결정권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발언을 하면 상대가 그대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자칫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 웃느냐고요? 사실 제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상을 마치면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뼈저리게 겪었었던 지난날의 실수가 여러 번 있었기에 참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화술의 기술을 익히라고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이것만 아시고 실천하셔도 성공한 말본세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거라고 믿으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1, 2, 3, 즉 1, 2, 3 화법이라고 있습니다. 첫째는 1분 이내로 자기 말을 끝내라. 둘째는 2분 이상 상대가 말을 하게 해라. 셋째는 3번 이상 긍정의 맞장구를 쳐줘라 라고 합니다. 1, 2, 3 화법. 효과적인 설득을 위한 7가지 포인트도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말하려는 사실을 단순화해라. 둘째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셋째는 주장과 이유를 분명하게 연결을 짓는다. 넷째는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한다. 다섯째는 상대방의 반응을 염두에 둔다. 여섯째는 성심성의를 다해서 진심으로 말을 한다. 일곱째는 여운을 남길 수 있는 말을 꼭 해야 한다. 그래야 미련이 남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 말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1, 2, 3 화법, 그리고 효과적인 설득을 위한 7가지 포인트, 메모장에 적어 놓으시고 벽에 적어 놓으시고 자동차 대시보드에 적어 놓으시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놓으신 다음에 이 내용 반복해서 얘기를 하시고 반복해서 리마인드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들이 생기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도 후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역시 해오지 못한 실수를 거듭해 왔던 이 일 그대로 결정해야 하는 것처럼 내가 발언을 할 때 상대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 됐을 때 화를 내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되고 이러한 부분 고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끝까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열린 이야기였습니다. 좋아요, 댓글, 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